I read books to my kids일까요? For my kids일까요? 안녕하세요, 샌들입니다. 오늘은 말 한 끗 차이로 나의 이 진심을 제대로 전하면서도 생색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쉬운 방법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 생색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무언가를 주는 문장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 하면 생각나는 문장 구조 있어요? 그쵸? 그 사형식 문장 구조로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 보통 영어는요, 완벽한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에 명사를 붙일 때에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받는 사람과 주는 이렇게 오고 가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특이하게 명사 두 개를 나란히 두는 형태로 쓰실 수가 있고요. 주는 물건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앞으로 먼저 나오게 되면 받는 사람은 전치사로 뒤에 따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미키가 나한테 자기 전화번호 줬다? 나 전화번호 땄다? 자, 뭐라고 하시면 돼요? Mickey gave me his phone number. Mickey gave me his phone number 하고 쓰실 수 있죠. 하지만 뭐를 줬는지 준 내용을 목적어 자리에 먼저 쓰게 되면 누구한테 줬는지는 전치사로 붙여 쓰시면 돼요. 나한테 준 거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은 주는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이용해서 to me 붙이시면 되죠. Mickey gave his phone number to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정성이나 노력이나 시간이나 돈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생색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뭐 단순히 give나 send 이런 것이 아니라 make, 만들어주거나 cook, 뭐 요리해주거나 buy, 뭔가를 사주는 요런 동사가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생색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주려고 샌드위치 만들었어 라는 것도 간단하게 사형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I made you a sandwich 라고 하시면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생색을 내려면 전치사로 그 뉘앙스를 살려주셔야 돼요. I made a sandwich 너를 위해서 해준 거죠. 그래서 단순한 방향이 아닌 전치사 for가 꼭 들어가야 돼요. For you. I made a sandwich for you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엄마께 꽃을 사드렸습니다. I bought my mom some flowers 하셔도 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엄마 생각하면서 사온 거예요 라는 뉘앙스를 넣어주시려면 I bought some flowers for my mom. I bought some flowers for my mom 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생색을 안 내고 싶으면 to로 쓰면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간 이런 동사는요. 원어민들은 for 하고밖에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궁금해 하셨을 만한 바로 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주는 건 to지만 정성과 노력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면 for가 들어간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첫 번째, 나 애들한테 매일 1시간씩 책 읽어준다. 자, 뭐라고 하시면 돼요? 뭐 아이들 책 뭐 여러 권 짧은 거 읽어주는 걸로 봐서 복수로 쓸게요. I read my kids books for 1 hour every day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사명식, 목적어 하나 있는 문장 구조로 바꿔볼게요. I read books to my kids일까요? For my kids일까요? 보통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책을 쭉쭉 읽어주는 거는 그 지식을 그냥 주는 걸로 봐서 전치사 to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I read books to my kids for 1 hour every day의 형태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가 지금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수고를 지금 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I will read it for you. I will read it for you
for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느낌 좀 오시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아이한테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줘요. 자, 자장가는 a lullaby라는 표현 쓰시면 되고, 아들로 봐서, 아들 하나로 봐서 my son이라고 할게요. I sing my son a lullaby every night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얘를 목적어 하나짜리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I sing a lullaby to my son일까요? For my son일까요? 얘 같은 경우도 보통 부모가 아이 재울 때 이렇게 불러주는 거는 그 듣는 사람한테 노래를 그냥 해주는 걸로 봐서 to의 형태를 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to my son, I sing a lullaby to my son every night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결혼 15년 기념으로 아내한테 뭐 노래를 불러주려고 막 혼자 연습하고 이래서 이벤트로 짜잔 하고 불러줄 때에는 저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지시죠? I wanna sing a song for you. I wanna sing a song for you.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동사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어질 수가 있고, 지금 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줬다, to를 많이 썼다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피곤하고 목이 아픈데도 아이를 위해서 자장가를 불러줘 라는 거를 강조하시려면 I sing a lullaby for my son 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내가 너한테 생일 카드를 썼어. I wrote you a birthday card 하셔도 되고, I wrote a birthday card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도 편지나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메일 보내듯이 그냥 주는 거니까 to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얘는 한국말로도 너한테 시 썼어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시를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영어에서도 그 정성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시죠. 이 사적인 감정, 노력이 느껴지시죠. 이럴 때에는 I wrote a poem for you. I wrote a poem for you.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어떻게 생색을 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겸손하고 싶어 라고 해서 to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거나 만들거나 요리하거나 이런 식의 동사들은 for하고만 쓰기 때문에 to와 쓰면 어색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 문화적인 게 들어가가지고 겸손하고 싶어. 누가 이렇게 선물 막 고마워하면 아이 뭐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의 거 영어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코드가 달라요. 영어에서는 그냥 Oh,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너무 겸손했다가는 오히려 영어가 이상해진다. 자, 이렇게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문화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저절로 구사하실 수가 있고요. 셀리의 쓰는 영어 커리큘럼이 바로 그런 공부를 하게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에 셀리의 쓰는 영어 쳐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